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16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71포인트, 0.65포인트가 상승을 한 42,322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앞서서 이 거래일 정도 눌림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거래일 정도 눌림 조정을 받았고 그 구간에서 재차 반등을 하면서 키 맞추기 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는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제는 이제 나스닥이 하루 쉬어가면서 상하 키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P 500은 0.41%가 상승하면서 역시나 죄송합니다.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14일 수요일, 15일 목요일, 16일 금요일 모두 다 같은 자리에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구간에서 주가가 마킹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위치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현 위치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흐름을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갈 거면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위치에서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레벨업을 할지 레벨 다운을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은 관심도가 많이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쉬어갈 거다, 답지가 보이는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활용했던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새벽녘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들어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재차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답지는 보입니다. 네, 답지는 보이는 자리고, 오늘도 어제만큼 뭐 어렵지는 않은 장이 될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단기 변동성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추세적인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런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물의 기세가 굉장히 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고점을 확인하고 좀 대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3인방들이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건 꺾인 건 아니고 쉬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호흡 조절이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다른 얘기보다는 이제 PPI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PI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CPI 지표도 발표가 됐고 어저께는 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PPI 지표가 뭔지는 대부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PPI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CPI는 개인적인 부분이고, P는 프로덕션, 생산자가 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제가 CPI 때도 말씀을 드렸고 PPI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표, 어제 나올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는 솔직히 볼 게 없습니다. 지표는 답지가 그냥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볼 게 없어요. 지표 자체는 특별히 눈에 띄게 이거를 좀 봐야 된다, 꼭 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없는 게, 지표는 명명백백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지표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왔던 부분들을 기사를 좀 이용해서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기사로 같이 볼게요. 보면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 강세정책 이후에 발표된 이후 경제 둔화가 커지면서 시장을 감망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수출입에 관련된 물량들은 선입적으로 4월 이전에 선입했던 경우들이 많고, 생산도 역시 그 구간대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관세 분쟁의 데이터들에 모두 노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은 6월 정도가 돼야 이제 변화가 좀 극심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올 지표들은 대다수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조금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이제 이 지표 바로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으셨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으셨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스탠스가 아주 명확하십니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하는 거는, 어제 조금 달랐던 내용은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올 여름에 지금 연준이 정책하고 있는 것을 변화를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가 아니고 확정하겠다고 했어요. 확정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금리 상태가 앞서 있었던 2020년도의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스탠스의 변화를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여름이라고 계절적인 부분을 픽스를 해주셨는데 6월일 수가 있고 가을이 되는 9월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6월달까지는 금리를 인하해 줄 생각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떨궈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지금의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긴 하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들 고용지표라든지 소비지표라든지 생산자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수 살펴봐서 방향의 전환을 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연준의 전략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내심 중요했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침체가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계신 상태고, 이 침체 가능성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데이터들이 시장에 노출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어제 PPI도 그렇고 그제 CPI 때도 그렇고 다소 시장이 지표를 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먹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성분들 화장 잘 먹었다 이런 얘기 하죠. 예, 먹는다. 시장의 지표를 그냥 좀 흡수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향은 왜 그러냐면, 아마 매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PI 때나 PPI 때 보통 변동성 200포인트 정도는 그냥 가뿐히 뽑아내고, 아니면 캔들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뽑아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CPI 때는 스킵 가능성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사실 PPI는 어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예상을 좀 해봤거든요. 반대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스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시세 데이터들 그냥 빨아먹는 경향들이 좀 높았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를 보면 결국은 이게 지수와 연결되고, 지수와 연결되는 것은 현물과 연결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물이 지금 이 부분의 데이터들을 빨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물이 견고하게 버텨내주고 있으니까 이게 현물 자체가 캐시카우가 되는 것이고, 이 현물 자체가 캐시카우가 되니까 증시를 지탱해주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데이터를 소진을 하면 조금 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소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하는 경향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단기 매물이 출회됐을 때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좀 조심스럽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하고 답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간단 명료한 시장이 될 건데, 대신 이제 변동성을 얼만큼 뽑을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고, 이 변동성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격 상태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이격 상태에 들어왔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현물을 추격하란 말은 난 죽어도 못 드리겠다. 현물은 지금 추격하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현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림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휴식기에 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장이 지금 현재 보합에 있어요. 지금 주간에 변동성을 우리나라장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장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보합에서 지금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지수가 딱 밀릴 때가 이 구간대인데, 요 구간대를 보면 3시 15분이거든요. 요 때가 딱 우리나라장이 밀릴 때였습니다. 여기가 3시 10분이에요. 요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나 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좀 주가가 묶여있는 게 똑같이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 시간대는 우리나라 시장과 연동률이 좀 높은 편이고, 항생 쪽은 다소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항생 쪽은 다소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아마도 제가 봐서는 지금 미중 간의 이슈에 대해서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가는 일시적인 브레이킹 포인트에 들어왔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서 시장이 더 간다고 해도 당장에 추격 매수할 생각은 없다라고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거래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체험 요즘 말씀 안 드렸더니 또 문의가 있으신데, 체험 관련돼서 관심 있으시거나 체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라든지 저희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체험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도 매매 준비하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